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34번째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필가님 한 분은 황소지 님입니다. 일시문학회원으로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장, 부산문학협회 부회장 역임하셨고 에세이 문학 기획위원, 부산여성문학 자문위원, 수필집 3권에 수필 선집 7권이 있습니다. 수상으로는 현대수필문학상, 한국여성문학상, 부산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분의 수필은 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수필을 많이 쓰십니다. 오늘 읽어드릴 수필은 바다를 담고 싶다입니다. 남해도 바다이고 부산도 바다인데 이분이 사시는 곳은 부산 바다입니다. 지금부터 바다를 담고 싶다 수필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운대로 이사 온 후 자주 바다를 본다. 늘 하늘과 마주하는 바다는 그 눈빛이 닮아 있다. 하늘이 쾌청하고 맑으면 바다도 상큼해 보이고 하늘이 잿빛으로 우울하면 바다도 흐리고 어둡다.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주는 넓은 품은 내 영혼의 쉼터가 된다. 집안일을 하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할 때, 하는 일이 뒤엉켜 잘 풀리지 않을 땐 창밖으로 눈을 돌린다. 수평선으로 확 트인 넓은 시야, 끝없는 망망대해는 나를 사소한 일상에서 다른 세계로 데리고 간다. 헝클어지고 무거운 것들은 다 달아나 버리고 잠시 그 품에 푹 빠져 쉬면서 위로를 받고 기운을 차리기도 한다. 텅 비어 있어 편안함을 주는 바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욕심과 이기를 쏟아버리고 비워 청청한 모습으로 살라며 속삭이는 듯하다. 바다는 이 세상이 온갖 물을 다 수용한다. 강물뿐 아니라 비와 눈과 온갖 생활 오수들은 다 거부할 줄 모른다. 더러운 것은 스스로 자정하여 걸러내고 맑은 것은 우주로 흘러보내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근원이 된다. 그 품에서 여러 가지 물고기와 바다 식물들이 자유롭게 자란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흘러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도 그곳은 마르지 않는다. 바다는 언제 보아도 고요해 보인다. 아침이나 저녁에 보아도 넓은 바다는 잠잠하기만 하다.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 위로 가끔 유람선이 지나가고 한가롭게 갈매기 몇 마리가 날 뿐이다. 바다는 푸른 물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져 온갖 오염된 것을 씻어준다. 바다의 품은 어쩌면 그렇게 넓은지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안아주고 어떤 상처도 치유해서 소생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고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그 깊은 속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바다가 가끔 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여름의 끝자락에 들어 열대성 태풍이 불어오면 조용하던 바다는 갑자기 포효하는 짐승과도 같다. 거칠게 괴성을 지르며 울기도 하고 길길이 날뛰며 섰을 푸른 가슴을 헤치고 하얗게 경련할 땐 섬뜩한 생각도 든다. 태풍이 비구름을 몰고 와 바다를 자극하는 건 조물주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도를 일으키고 해일을 만드는 건 바다 속의 생명들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육지엔 온갖 공해물을 휩쓸어가고 생명수를 저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 거대한 자연의 축제 앞에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힘없이 무너지고 허탈해지기도 한다. 태풍은 대체로 한밤에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잔인한 공격수다.
그러다가 날이 밝고 아침이 오면 바람이 담긴 가공할 참상에 사람들은 울상을 짓지만 이미 실체는 사라지고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시치미를 떼며 푸른 파도를 팔랑거리고 있을 뿐이다. 바다는 때에 따라 내게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봄바다는 푸른 새싹처럼 얼굴빛이 맑고 곱다. 나른한 봄 기운 속에 사방에서 꽃이라도 만발하는 날이면 바다도 약간 들떠있는 듯 아련한 물안개를 피어올린다. 해 뜨는 아침의 노란 잔물결은 유치원으로 달려가는 귀여운 아이들 같고 맑은 날 정오 햇살이 톡톡 튀는 바다는 전신에 찬란한 보석을 휘감은 기부인을 대하듯 눈이 부시다. 그런 날은 멀리서 지켜보는 나도 공연히 마음이 달뜨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바다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다. 삶에 지친 해수욕객들의 말없이 받아들여 그 품에서 땀방울을 씻어주고 신선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여름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은 밝고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들로 추억을 만든다. 긴 장마 속의 바다는 사랑의 상처를 품고 사는 비련의 여인처럼 짙푸른 해무 속에 젖어 온다. 하늘이 높고 청명한 가을바다 앞에 서면 누구나 사색하는 철학자가 된다. 흰 구름이 가볍게 움직이면서 하늘은 높아지고 수평선은 더 멀어지면서 주위를 배회하는 갈매기들도 깊은 명상에 잠긴다. 바람이 나를 세우는 썰렁한 엄동의 바다는 검푸른 눈빛으로 착 가라앉는다. 바다는 크게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더 크고 무거운 느낌으로 자신의 거대한 위용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때 이 바다가 그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마음처럼 바다의 모습도 이토록 변화무쌍하다. 살며시 안기면 말없이 품어주고 토닥여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가 하면 찰랑찰랑 졸삭대는 아이 같고 떠르는 세상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창조주의 분신 같은 느낌도 든다. 하늘빛을 닮은 바다, 무한한 생명의 근원지인 바다를 닮고 싶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담고 싶다. 나는 틈만 나면 바다로 향해 있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본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마음은 바다 위를 달리고 또 달리며 깨우침을 갈망하고 있다. 네, 바다에 대한 깊은 묵상의 수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간 진행되는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소리의 꿈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집트의 사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이로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사막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이집트 서부 사막의 광대하고 웅장한 경관은 이 먼 곳에 와서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마침 이번 여행에서는 사막에서 하룻밤 야외의 밤을 지낸다고 해서 한국 연극계의 보물이신 김성만 교수이며 우리의 안내자인 유 교수님은 미리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한창이십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사막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기대에 찬 밤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인데 나는 그곳에서 자작시 낭송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1세기 동안 나일강 서쪽의 이 광대한 사막은 세상과 고립되어 자연 그대로의 신비를 간직해 줍니다. 최근 20년간에 걸쳐 일부 모험가들이 이곳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미지의 세계를 일반인들이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차에 소그룹별로 나누어 타게 됩니다. 10개의 소그룹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름 지었습니다. 메네스,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파라오,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설한 파라오, 하트셉스트, 투토모스 2세의 왕비로 3세대를 속정한 역을,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 쿠프, 기자의 대 피라미드의 주인공, 람세스 2세, 67년 동안이나 통치하여 수많은 건축물을 남긴 파라오, 암호테트, 조세르 왕조의 재상으로 피라미드 재설계자,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의 주인공, 아크나톤, 유일신을 숭배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파라오, 네페르티티, 아름답고 유명한 아크나톤의 왕비. 우리는 김선생 네 분과 함께 조세르 그룹에 속하였고 2번 집차를 탔습니다. 서부 사막지대 리비아 사막은 카르카 오아시스, 다클라 오아시스, 파라프라 오아시스, 바헤리아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중 우리는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바헤리아 오아시스로 갑니다. 이 오아시스의 중심이 되는 마을의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집차를 운전하며 야영을 할 때 식사 준비를 해줄 베르베르인과 함께 텐트를 담아 신고 사막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차는 길도 없는 사막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래에 바퀴가 빠지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조금씩 빼내가면서 달립니다. 그래야만 모래에 빠지는 것이 덜한가 봅니다. 시커먼 바위 덩어리로 뒤덮인 사막을 질주하다가 신기하게도 갑자기 흰 사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중에 여우를 만났는데 생덱지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의 여우 같아서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해. 그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면서 도중에 버섯스톤, 수정 등의 기이한 돌들을 구경하면서 황혼이 질 무렵 백사막에 도착했습니다. 사파리는 백사막에서 야영을 하는 것이 기본 일정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석회암 조각공원에 온 것 같이 갖가지 형태의 석회암 바위가 사막의 가운데 여기저기 턱턱 놓여 있는 저 멀리로 빨갛게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편 하늘이 더욱 분홍빛으로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금방 골가닥 바위 뒤로 숨어버립니다. 베르베르인들은 잽싸게 불을 피워 양고기를 굽고 텐트를 마련하고 저녁상을 차립니다. 충분히 구워 기름을 뺀 양고기였지만 아무래도 몇 년 전 내몽고의 초원에서 불 위에 직화로 구워 먹던 양고기 맛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입맛도 늙어가나 봅니다. 유르메드 신사장님은 이 사막에서의 시간을 위해 일부러 한국에서부터 김치와 컵라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녁 후 모든 일정이 불 옆에 둘러앉아 캠파이어를 벌립니다. 처음엔 동요잔치, 유 교수님 사모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동요란 동요는 다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 따라 합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슴 오빠 이만우 회장님은 아론신으로 분장하여 비틀거리시며 기분 좋은 연기를 하셨습니다.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왕관에 원피스같이 생긴 파라오 의상에 소품이 끝내주었습니다. 그곳엔 우리의 선구자 저항시인 윤동주님도 모셨습니다. 투어 사피엔스 허여사가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서시를 낭송했고 삼총사들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을 낭송했습니다. 예비수의사 노나미는 광란의 발리 댄스를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춤을 췄습니다. 나그네보다 더욱 신이 나는 건 베르베르인들입니다. 더러더러 쉿 하고 손을 입에 갖다 대야만 조용해졌습니다.
노나미의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반짝이 댄스 스커트를 입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내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분된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나는 자작시를 낭송했습니다. 사막이 흐른다. 하대무. 흐르는 것은 나일강만이 아니다. 작은 모래알 하나도 그냥 멈춰 있지 않은 고대로 긴 그리움을 펼치는 이집트에서 100%의 귀한 아스완의 빚어진 길바닥도 고대로 흐르고 구름 낀 사막의 신새벽을 달려 나세르 호숫가 아부신벨의 람세스 사랑도 흐른다. 흐르고 나면 고통도 아픔도 사막 같은 오늘도 반짝이는 별빛이라며 고대의 이집트가 룩소르 신전 분홍 기둥에서 빛으로 흐르다가 가르나크의 밤 신성호수에 가라앉은 그림자로 흐르다가 이 순간 우리의 만남이 그저 스치는 바람만은 아니라 이렇게 덜어는 아름다운 신화로 살 수도 있다며 잔잔한 이야기로 흐른다. 여기 백사막의 광야, 외계인이 사는 공간처럼 매혹적인 장소에서 베르베르인의 북소리로 흐른다. 신비로운 밤하늘, 달빛으로 흐른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살아갈 집만 짓다가 홀홀이 죽음으로 떠난 수많은 파라오는 어두운 벽마다에 화려한 서사시를 그려놓고 미련인지 아쉬움인지 집착인지도 모를 한바탕 삶의 흔적 세월의 바람에 실어 오늘로 흘러왔다. 우리 또한 아름다운 고대의 이름 하나씩을 가슴에 달고 사막을 흐르고 영종도에서 카이로까지 비행기로 흐르고 하얀 돛담배 벨루카 위의 북소리로 흐르고 지는 해 곱디 고운 서양으로 흐르고 섣달 보름 고대의 신전 기둥 사이로 빼꼼히 보이는 해사한 낮달로 흐르고 나일강의 은혜도 모르는 황량한 모래밭 백사막으로 흘러왔다. 추억의 필름 속에 찰칵찰칵 무수한 흔적을 담아두고 깊은 가슴 속 다지고 다진 무늬를 만들면서 힘들고 지친 영혼이 쉬고 갈 아득한 어느 언덕으로 바다 같은 사막이 흐르고 있다. 오늘은 어느 곳에 초롱초롱 별빛의 씨앗을 뿌려놓고 사막 같은 오늘 드높은 둔덕을 만들면서 하염없이 이리도 흐르기만 하더냐. 천고의 뒤를 향하여 오늘 이 벅찬 밤을 한바탕 즐긴 우리의 넋을 담고 하얗게 빛바랜 사막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오늘 같은 사막이 흘러가고 있다. 섣달 보름 지난 새하얀 밤하늘에 하얀 낮달이 흐르듯.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베르베르인들의 소란스러움과 신명난 일행들의 분위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잠을 자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아는 우리는 불옆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산나와 정선생, 허여사도 함께 앉아 아까운 시간에 동참했는데
텐트마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막 여기저기에 턱턱 놓인 석회석 조각품을 조금만 뒤로 돌아가면 하늘도 별도 달도 다 보이는 멋진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여우가 나올까봐 친구 하나씩을 데리고 바위 뒤로 가는 모습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관이 자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바람에 모두 아쉬워하며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밤하늘의 달과 별과 사막을 흐르는 바람 소리만이 시간의 영원함과 정적을 느낄 수 있는 사막의 하룻밤이었습니다. 비록 잠 못 이룬 밤이었지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미국 여행 후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던 보잘것없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이 우주의 바람 속에서 하나의 숨소리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던 내가 그 밤 사막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무수한 모래 알갱이 속에서 모래보다 못한 내 한 몸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숨쉬고 있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숭고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맥락 속에서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옹졸했던 자신을 꾸짖으며 넉넉한 마음 자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은 눅눅했고 기분 나쁜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불편했지만 단 하루의 밤의 추억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두런두런 소리에 나가보니 베르베르인들이 불 옆에 앉아 새벽 공기를 태우면서 따끈한 차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찌고 빵과 라멘을 준비하고 아침 해는 멀리 석회암 바위 사이에서 서서히 주변의 하늘부터 붉게 물들인 후에 수줍은 얼굴을 살짝 들이밀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일출을 맞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후 모래 언덕을 달려 카르카 오아시스, 다클라 오아시스, 파라프라 오아시스 지역을 통과하며 사막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푹푹 빠지는 사막을 운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몇 번이나 뒤로 물러났다가 전력 질주를 하여도 시동이 꺼지고 그것을 10번도 더 계속했는데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려서 걷고 기사는 빈 차를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기로 합니다. 타이어 바람을 빼고 빈 차라도 몇 번을 시도하다가 언덕을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우리 차가 아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래 언덕에 누워 하늘을 보니 꼭 바다 같은 하늘이 눈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푸른 바다 속에 헤엄을 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막의 세 자매, 그리스에 동행했던 재훈이 엄마랑 허여사와 함께 깊은 하늘의 바다 속에 풍덩 빠져 있었습니다. 10개의 그룹들은 다시 신화의 주인공 이름으로 대치시켰습니다. 라, 태양의 신, 얼굴은 매이며 머리에는 태양 원반을 쓰고 있는 사람 형상. 오시리스, 저승의 신, 재생의 신. 이시스, 오시리스의 동생이자 아내, 보호의 여신, 죽은 자의 수호신이다. 토트, 지혜의 신, 얼굴은 따오기 모습을 한 사람 형상이다. 세트, 악과 폐허를 상징하는 신이다. 당나귀 귀를 가진 동물의 모습 얼굴이다. 호르스, 지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 머리는 매의 모양, 신전 입구의 대부분 호르스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체계인 신화에서 우리는 늘 많은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룬 우주관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신화 속에서도 귀하고 귀한 지혜가 면면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 신화들은 1822년 프랑스 언어학자 쌍폴레옹이 상형 문자를 해독함으로써 신비스러운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런 어려운 작업 후에 이미 해독된 신화에서조차 아직도 나는 나에게 필요한 지혜의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신전을 보았고 신비스러운 피라미드를 보았고 영생을 위한 미라, 죽은 자의 무덤에 있던 많은 그림들을 보았지만 나는 아직 고대 이집트 탐험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서쪽 백사막의 한 귀퉁이에서 하룻밤을 설치며 우주의 호흡을 느껴보려 애썼지만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내가 쉬는 숨소리만 크게 들렸을 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여행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이번 이집트 여행의 소득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동심초입니다. 백남옥의 노래로 듣겠습니다.